특강 배수집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배수집합 그러면 우리가 보통 흔히 뭐 2의 배수, 3의 배수 이런 그 자연수에서 배수, 약수를 설명할 때 쓰던 그 배수거든요. 그러니까 요 배수집합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그러니까 요 집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그 성질을 한번 알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기억해야 될 성질은 뭐냐면 합집합과 교집합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2의 배수 또는 4의 배수를 모아놓으면요, 그 크기가 2의 배수 안쪽에 4의 배수가 들어있죠.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4의 배수가 이만큼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4, 8, 점점점점 뭐 이런 숫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2, 6 뭐 이런 숫자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어떤 집합을 이야기할 때는요, 우선은 뭐 전체 집합을 정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배수의 집합 그러면 역시 이 배수라는 것은 자연수, 정수까지 우리가 확장을 한다면 가능하겠죠. 뭐 유리수나 아니면 무리수에서는 약수 배수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배수 집합을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연수나 정수라는 범위 안에서 생각을 한다. 그런데 2의 배수, 4의 배수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 그런데 2의 배수와 예를 들어 3의 배수는 어떨까요? 2의 배수라는 녀석들은 2, 4, 6, 8, 점점점, 3, 6, 9, 점점점. 숫자와 숫자의 간격으로 본다라고 하면 얘가 좀 넓죠. 그렇다면 개수는 얘가 조밀조밀하게 서 있으니까 얘가 더 많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개수가요, 어차피 2의 배수와 3의 배수도 무한히 많고 무한히 많은 것들이니까 개수는 이것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흔히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 당연히 4의 배수보다 2의 배수가 요만큼 더 많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달라요. 이게 무한계가 되면 4의 배수와 2의 배수의 개수는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한히 많기 때문에 둘은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좀 약간 특이한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무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차후에 한 2학년 정도 돼가지고 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면 무한이란 저런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벤 다이어그램상으로 얘가 많은데 그런데 개수는 같다. 무한이기 때문이다.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죠? 그 정도만 생각해 보시고요. 자, 2의 배수와 3의 배수는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2의 배수, 3의 배수가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좀 있죠.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2의 배수이고 동시에 3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게 이제 여러분 6의 배수가 된다. 그렇죠? 6이라는 숫자는 바로 2와 3의 공배수가 됩니다. 공배수.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가 동시에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6의 배수들이다. 근데 2하고 3에 뭘 구하면 되는 거냐? 이거 최소 공배수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수집합의 특징이 뭐냐 하면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교집합 부분을 우리가 찾게 되면 그것은 2와 3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합집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4의 배수와 2의 배수가 이런 관계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약속을 해보죠. AK라고 하는 이런 표시를 해두고 이것을 K의 배수를 모아놓은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벤 다이어그램은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2, A4 포함 관계로 본다면 이게 이렇죠. 그죠? A2가 A4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숫자의 크기가 작다라고 해가지고 포함 관계가 성립하느냐면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A2와 A3는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언제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합니까? 요게 이 두 개의 숫자가 하나가 완전히 이 안에 들어가려면, 그렇죠. 이것은 2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가 서로 약수, 배수의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이쪽이 이제 약수가 되죠. 이쪽이 배수가 되겠죠.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배수 집합을 교집합을 하게 되면 그때는 결과가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 K 그럴까요? A, 그 다음에 여기다 N 그럴까요? AN, 그 다음에 AM 이렇게. 자, 이 두 녀석을 이렇게 교집합을 하게 되면 N이라는 것의 배수와 M이라고 하는 녀석의 배수를 교집합을 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A 한 다음에 여기 조그맣게 써야 되죠. 뭐라고? 여기다가 뭐 L 그러겠습니다. 그럼 L은 뭐냐 이거죠? L은 N과 M의 최소 공배수가 된다. 자, 요것이 이제 배수집합의 기본적인 성질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포함관계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요. 교집합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뭐가 나오느냐. 자, 요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AK를 K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지금 포함관계가 AK라는 것이 이거의 교집합에 포함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 교집합 기호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8의 배수, 12의 배수, 그리고죠, 그죠? 둘 다 돼야 되는 거니까 8과 12의 뭐가 되겠습니까? 공배수가 되겠죠? 그죠? 8과 12의 공배수. 그렇다면 그 공배수를 쭉 열거했을 때 뭐 24, 4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두 숫자의 최소 공배수.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A, K, 결국에는 이게 A, 2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이 이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으려면 요 K라는 것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자, 요런 포함 관계가 성립하려면 24의 배수들을 다 모았죠? 얘는 그 안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 24의 배수들 중에 뭐 예를 들면 뭐 24, 48 건너뛰고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일부가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이건 누구의 배수가 돼야 될까요? 그렇다면 이 녀석은 24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48의 배수의 집합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의 K는 얼마겠습니까? 그러면 24의 배수. 그럼 K는 가장 작아서 얼마까지 가능하다? 24까지는 가능하겠죠, 그죠? 최소 공배수. 요거의 교집합이 요거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얘와 같을 때가 이제 아마 최소이고, 얘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러면 24의 배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요건 조금 다른 내용인데, 8의 배수와 12의 배수를 합쳤지요. 그런데 이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얘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합의 포함 관계를 잠깐만 살펴볼게요. 어떤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고 C라는 집합이 이렇게 A, B의 합집합을 포함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설명하면 되느냐 하면 A가 C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B도 C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A, B를 합쳐도 C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A, B의 합집합이 C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A가 C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B도 C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AB가 모두 다 C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합집합 얘도 C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요걸 둘을 갖다 합집합했을 때는 이게 사실은 어떤 하나의 모양으로 딱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이렇게 모양을 바꿔주는데요. 그럼 이 문제는 A의 8의 배수가 이렇게 AK에 완전히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12 요거도 AK에 완전히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8이란 녀석과 K의 관계는 얘가 약수가 돼야 되죠. 작아야 됩니다. 8의 약수. 또한 이 K는 또 뭐예요? 12의 약수도 돼야 되죠. 그러면 이거도 돼야 되고 이거도 돼야 되니까 이거는 공약수가 되면 되는 거죠. 8과 12의 공약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K는 8과 12의 공약수니까 뭐가 됩니까? 1과 2와 4. 얘는 1, 2, 4, 8이고 얘는 1, 2, 3, 4, 6, 12가 되는 거예요. 공약수는 1, 2, 4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 1, 2, 4라고 하는 것은 요 가장 큰 놈, 요 놈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큰 K는 바로 8과 12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가장 큰 K를 찾아라. 이렇게 찾습니다. 자, 요 1번, 2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 번째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자,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세 번째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3, 그 다음에, 교집합 이렇게 되어 있네요. A4, A9, 자, A4, 합집합, A9. 이렇게 되어 있네요. 는, AK, 합집합, AL, 이렇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아유, 복잡해라. 이 모양을 이렇게 바꿔라. 단 K하고 L은 이제 L이 좀 더 큰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K하고 L은 L이 조금 더 큰 숫자다. 합집합과 교집합이 이렇게 연거푸되어 있죠.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의 배수와 9의 배수, 3의 배수 지금 세 종류가 나왔는데 얘는 잘 모르겠는데요. 요렇게는 포함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3의 배수 안에 이 9의 배수가 다 들어있다. 요걸 여러분이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죠. 9의 배수가 이만큼 있으면 3의 배수는 그보다 이렇게 넓게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4의 배수라고 하는 것과 3의 배수는 그렇습니다. 포함 관계는 성립하지 않죠. 하지만 겹친 부분은 있을 겁니다. 4와 3의 공배수. 마찬가지로 4와 9도 겹친 부분은 있겠죠. 그러니까 A4를 그릴 때 아마 이렇게 그리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A4. 자, 그러니까 A4와 A9의 합집합. 자, 하얀 빗금치를 한번 해보고요. 여기. 그리고 A3와의 교집합. 어디겠습니까? 얘네들이 되겠네요. 이만큼. 여기까지. 얘는 교집합이 안 되죠. 이걸 뭐라고 설명할까요? 얘를 뭐라고 설명을 하죠? 누구와 누구의 합집합 두 개로 설명해란 얘기인데요.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이 노란 빗금친 부분. 자, 한번 따져봅시다. 일단 A3과 A4가 겹쳐진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이 부분은 3의 배수이고 4의 배수니까 이 파란 부분은 바로 12의 배수니까 12의 배수면 우리가 A12 이런 정도로 쓰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볼까요? 요 A9라고 하는 것이 A3과 겹쳐져서 나타났죠. 그러니까 요 부분. 요 부분은 그렇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A9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두 개가 교집합을 했을 때 A3과 A4를 교집합하면은 12의 배수. A3과 A9를 교집합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냥 여기 나오니까 9의 배수. A9. 그러면 지금 노란 빗금친 부분은 바로 이 빨간 테두리와 파란 테두리를 무슨 집합? 합집합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A9와 A12의 합집합이 되니까 K는 9가 돼야 되겠고 L은 12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우리가 해결을 해봤는데 자, 이런
배수집합의 성질 중에서 교집합과 합집합은 포함 관계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그러면 이 여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성질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을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x바, x는 n과 서로소인 자연수. 자, 여기서 이 서로소라는 말 요거 다 아시죠? 서로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숫자들과 숫자들 사이의 서로소는 공약수가 1뿐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n과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하면 이 n이라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소수의 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그 소수가 들어있는 그 소수를 약수로 가지는 수와는 서로소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A2라는 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의미가 이렇게 되겠죠. A2는 어떤 숫자들의 모임이냐. 자, x바, x는 2와 서로소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모았다. 2와 서로소인 거. 자, 뭡니까? 2는 자체적으로 소수죠. 그럼 2와 서로소란 얘기는 이것은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2가 나오지 않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럼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2라는 소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2의 배수가 아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우리가 어떤 숫자를 열심히 소인수 분해를 했는데 얘가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나왔습니다. 이건 2의 배수이고요. 3의 배수이고요. 5의 배수인데 7의 배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 숫자는 2와 서로소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소가 되는 것들의 모임이니까 역으로 가는 거죠. 배수집합이 아니고 배수가 아닌 것들의 모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의 배수가 아닌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 A2 같은 것은 예를 들자면 2와 서로소라는 얘기는 2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2의 배수를 싹 다 제거를 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의 모임. 예를 들면 A2는 뭡니까? 결국엔 뭐가 될까요? 1, 3, 5, 7, 9 홀수들의 집합이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수를 분할할 때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 것, 그다음 나누어 떨어지는 것 두 종류가 있는데 나누어 떨어지는 건 2의 배수죠. 그것은 2와 서로소가 아닌 것들입니다. 그럼 서로소인 것들은 뭡니까? 홀수들이죠. 홀수들. 따라서 이 A2는 결국엔 뭐예요? 홀수들의 모임이 된다. 그럼 A3는 뭡니까? A3는 x바, x는 3과 서로소 그래버립니다. 아니 3과 서로소란 얘기는 소인수 분했을 때 3이 나오지 않는 것. 3이 나오면 3의 배수, 나오지 않으면 3의 배수가 아닌 것. 그러니까 이 A3는 뭐예요?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것. 1, 2, 3 건너뛰고 4, 5, 6 건너뛰고 요렇게 이런 형태의 수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숫자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요 숫자들을 소인수 분해했을 때 뭐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A4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x바, x는 4와 서로소인데 문제는 이 4라는 수가 2의 제곱이죠. 그럼 무슨 얘기가 되나요? 결국에는 4와 서로소란 얘기는 4를 소인수 분해한 게 2제곱, 2 두 번 나오는 거니까 2와 서로소가 되라라는 말과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요 AN이라는 집합은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같은 소인수들로 구성이 됐다면 같은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A2 있죠. A2하고 A4가 같은 거예요. 예. 이거는 이 숫자는 소인수 분해했을 때 2밖에 안 나오니까 이건 다 A8도 같은 거죠.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A6은요. 2와 3이죠. 2와 3이죠. 그럼 요 2와 3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2도 나오고 3도 나오는 녀석은 다 같은 겁니다. 물론 다른 게 더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12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이거. 요거는 2 두 번, 그 다음에 3 두 번 나오고 2 두 번 나오면 9, 4, 36 예, 이런 거. 이런 거는 얘가 2 곱하기 3이고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얘는 2의 제곱, 3의 제곱이고 전부 다 2하고 3밖에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 되면 이것은 집합이 자, X바, X는 결국에 뭡니까? 그러면 2와 서로소 and 3과 서로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6과 서로소란 얘기는 6이라는 숫자가 2와 3이라는 두 수의 곱으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2도 없어야 되고 3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하고도 서로 소가 돼야 되고 3하고도 서로 소가 돼야 되는데 이 표현을 가만히 보시면 자 이것도 돼야 됩니다. and 이것도 돼야 됩니다. 무슨 교집합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버렸죠. 자 뭘까요 이게? 2와 서로소인 건 A2예요. 3과 서로소인 건 A3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이것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겠죠. 이 둘 다 되는 거겠죠. 이거는 그러면 A2와 A3의 무슨 집합? 교집합에 해당이 된다. 자, 제가 집합을 설명을 할 때 합집합, 교집합 설명드릴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밑줄 빗금 찍찍 긋고 요거야 이렇게 설명 안 했죠. 집합을 제가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거 지난번에 강의하면서 제가 이런 그 기호 또는 표현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나중에 큰 차이를 보일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드렸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하면 얘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갖다 공부하지 않고 맨날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막 해보다 보면 이런 게 잘 안 나온다는 얘기죠. 자,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모양을 보고 이것을 우리가 교집합으로 탁 처리를 해버립니다. 요거 제대로 할 줄 알면은 이거 수학 좀 하는 학생이죠. 이 표현을 보고 이렇게. 자,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지금 이 나와 있는 이 AN이라는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대충 윤곽을 잡았습니다. 자, 옳은 거 한번 골라볼까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는데 자, 1번 A2와 A4는 같은 집합이다. 자, 같은 집합이 된다, 되지 않는다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자, 똑같은 소인수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2하고 4는 같은 게 맞고요. 3, 6은 같은 게 아니죠. 이거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A4는요. A2가 똑같은 거니까 A2, A3 그러면 2의 배수 아니고 3의 배수 아니고 6이 뭡니까? 2와 3 곱이죠. 그럼 6과 서로서란 말은 결국에는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다. 방금 했습니다. 요거 맞는 겁니다. 자, 1번, 3번이 옳다. 자, 다음 그래서 네 번째 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배수의 집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자, 뒤쪽에 또 하나의 어떤 그 대표적인 이름이 붙어 있는 집합,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 집합 A, B가 있을 때 겹치지 않은 A에만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 B에만 포함되어 있다. 요 두 개 있죠. 겹치지 않은 A와 B가 겹쳐 있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를 설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요거와 요거의 합집합이야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만큼 A, B 합집합에서 얘를 빼낸 거야 라는 그런 두 가지 표현이 있거든요. 자, 그 두 가지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A 빼기 B가 어디입니까? A 빼기 B가 A에서
B와 겹쳐 있는 게 있다면 제거하라. 얘가 되겠죠. 그럼 이제 B 빼기 A 그럼 뭐가 될까요? 그러면 B라는 집합에서 A와 겹쳐진 부분을 제거하라. 얘가 되겠죠. 그럼 이 두 개의 무슨 집합? 네, 합집합. 그러면 이게 바로 대칭차 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아까 말한 대로 A, B의 합집합에서 누굴 제거하라? A, B 교집합. 얘를 제거하라. 도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은 겁니다. 선생님 생긴 게 좀 다른데요. 그렇죠. 합집합 기호, 교집합 기호 두 번 나오고 가운데 빼기가 있는데 좀 다르죠.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요거로 바꿔 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순차적으로 얘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텐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쓸 거냐 하면, 이 집합을 A, 그 다음에 삼각형 B 이렇게 쓸 겁니다. A, B의 대칭차 집합을 자 기호로 A 삼각형 B 이렇게. 그럼 앞에 읽을 때는 A, B의 대칭차 집합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집합의 연산을 쭉 하다 보면 순수한 A와 순수한 B를 걸러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럼 차집합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두 개를 합쳐주니까 이게 좀 복잡하고, 이거 두 개를 합쳐놓으니까 약간 대칭성이 있고, 그 대칭성이 있다 보니까 이것의 성질을 갖다 따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집합의 형태를 이렇게 쓰고, 그럼 이 집합의 연산상의 성질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 연산상의 성질은 다른 게 아니고요. A라는 집합과 A라는 집합의 대칭차는 뭘까요? 이거로 할까요? 어떤 거로 할까요? 자, 밑에 거로 한번 해결해 볼까요? 밑에 거. 이 두 녀석의 합집합에서, A와 A 합집합에서 A와 A의 교집합을 제거하는 건데요. 합집합 똑같은 집합인데 달라질 게 있나요? 없죠. 이건 그냥 A입니다. 얘도 A입니다. A에서 A를 빼버리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죠. 이 공집합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A와 내가 만약에 A의 여집합을 이렇게 대칭처럼 하면 뭐가 될까요?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에서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뺄 텐데, 자, A와 A의 여집합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전체 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A와 A의 여집합을 교집합을 하게 되면 얘는 공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U에서 공집합을 뺀다. 공집합을 뺀다는 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U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A와 공집합을 우리가 대칭차를 했을 때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A 합집합 공집합 빼기 A 교집합 공집합. 이거는 그냥 A겠죠?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요거는 작은 집합인 공집합이 나와야 될 겁니다. 이거는 그냥 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A, 그 다음 U가 남았네요. A 대칭차 U. 전체 집합과 대칭차를 했을 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럼 A 합집합 U 빼기 A 교집합 U. A와 U 전체의 합집합은 U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집합을 하면 A가 나오겠네요. 그럼 전체 집합에서 A를 제거한 나머지니까 뭐가 되나요? A의 여집합. 요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칭차 연산을 할 때 기억해두고 쓸만한 내용이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대칭차의 성질 중에서는 두 가지를 여러분이 또 기억을 해두시는데, 하나는 교환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 벤 다이어그램 모양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A 대칭차 B를 하는 거랑 B 대칭차 A를 하는 게 다를까요? 아니겠죠. 그죠? 요걸 여러분이 따로 기억을 해 두십니다. 교환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뭘까? A 대칭차 B, 그 다음에 대칭차 C 이렇게 하는 거하고 A 대칭차 B 대칭차 C 이렇게 하는 거랑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먼저 하든 상관은 없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연산들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연산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성질들을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문제를 제가 지금부터 풀어볼 텐데요. 일단 잘 한번 숙지를 해봅시다. 자, 대칭차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벤 다이어그램상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표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A와 A, A와 A의 여집합, A와 공집합, U를 연산을 했을 때 이런 성질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자기 자신, 연달아 두 개 대칭차를 하면 공집합이 되고요. 공집합과 연산을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고요. 그죠? 이런 성질들을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겠고, 자, 기본적으로 이 교환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양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것이고, 요거는 확인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식을 통해서도 유도할 수가 있는데, 식으로 유도하는 것은 나중에 해야 되고요. 지금은 벤 다이어그램 정도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건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저는 문제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A, B를 우리가 A 세모 B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칭차 집합 연산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자, 이 연산 기호가 약속된, 예를 들면은 모든 전 세계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거 기호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하기로 약속된 기호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편의상 나타내는 기호일 뿐이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연산 그럴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기본 연산이죠. 이건 만국 공통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연산 말고 다른 연산 기호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거는 그때그때 만들어서는 임시기호예요. 임시기호. 요거는 예전부터 그랬고 기호로 확정된 순간부터 쭉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그런 연산, 사칙연산. 근데 그 이외에 나머지 연산 기호들은 그것은 이제 문제를 풀 때라거나 아니면 어떤 약속을 새로 내릴 때 그때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는 그런 기호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문제에서 얘는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이제 미리 공부한 그런 내용하고 일치가 되는 거고요. 그럴 때 1번 A 세모 B, A 대칭차 B를 하게 되면, 자, A 대칭차 공집합을 하게 되면 공집합이 나오느냐. 자, 요 두 가지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건데요. 맞나요? 맞습니까? 요게 맞나요? 자, 검토. A 대칭차 공집합을 하게 되면 어땠습니까? 아까 A 그 다음 합집합 공집합 이렇게 했었죠, 우리는. 자, 요거랑 똑같은 방식이 A와 B의 합집합에서 A, B의 교집합을 빼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좀 더 익숙한 표현이니까 요거로 처리하면 좀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을 합집합을 하고 A 교집합, 공집합을 뺀다. 이건 A고 얘는 공집합이니까 이건 A가 나와야죠. 이건 틀린 겁니다. 그죠? 틀렸고. 합집합, 대칭차 U를 했다. 뭐가 될까요? A 대칭차 U. 자, 다시 한번 갑니다. A 합집합 U 마이너스 A 교집합 U. 그러면 앞에 거는 U, 뒤에 거는 A. 이거는 A에 여집합이 나와야 되는데 U가 나왔으니까 잘못 나온 거죠. 그럼 3번 보기는 뭘 뜻하는 겁니까? 그러면 A 대칭차 B, B 대칭차 A가요. A하고 B가 이런 거일 때만 이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진 않죠. 이건 늘 성립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틀렸고. 그러면 이게 공집합일 때 A는 B입니다.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잠시만요. 자, 이 두 개 중에 편안한 연산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편할까? 이게 편할까? 어떤 두 집합을 합집합했을 때 요 기호를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두 집합을 합집합했을 때 그것이 공집합이다? 자, 4번 보기는 보게 되면요. A 빼기 B. 자, 이거 써볼까요? 4번 A 빼기 B 합집합 B 빼기 A가 공집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두 개를 합쳐서 공집합이면 그렇죠. 둘 다 공집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A 빼기 B가 공집합 AND 자, B 빼기 A가 공집합 이렇게 될 텐데, 자, A 빼기 B가 공집합이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A에서 B를 뺐는데 하나도 안 남았대요. 이유가 뭘까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빼고 나면 이게 무조건 남아야 정상이죠.
근데 이게 왜 없다는 걸까요? 그럼 얘가 원래 없었으니까. 즉, 벤 다이어그램이 이런 그림이 아니라 이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겠지요. 그래서 A에서 B를 빼고 나면, 겹친 걸 빼고 나면 하나도 안 남은 거죠. 그럼 얘는 뭐겠습니까? 얘는 이제 반대로 B에서 A를 뺐는데 하나도 안 남았다. 남았잖아요. 아니거든요. 아, 그렇다면 이거는 이것도 되는 거란 얘기겠네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엔 뭡니까 이게? 결국엔 A와 B가 어떨 때? A가 B 안에 포함됩니다. B가 A에 포함됩니다. 이것이 둘 다 됩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이게? A, B가 뭐하다? 같다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B와 같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집합이 되면 얘는 A는 B와 같다. 자,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다섯 번째 거는, 자, 이게 오지선다형 문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답은 나왔는데, 그럼 얘 틀렸다는 얘기겠네? 자, 해보십시다. 이거 A 대칭차 B 대칭차 A를 하면 이게 A가 되느냐? 이거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자, 이거 확인할 때 쓰시라고 제가 성질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대칭차의 성질 마지막 두 개 기억나시나요? 교환됩니다. 결합되거든요. 자, 이 교환과 결합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는 A 대칭차 B A인데 제가 이걸 풀어버릴 거예요. A, B, A. 그리고요, 내가 언제든지 이거 두 개를 바꿀 수 있어요. 요거 A 대칭차 A 대칭차 B. 그러니까 교환이 가능하고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먼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와 A를 대칭차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자, 위에 거 썼던 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공집합 나오죠, 이거? 그럼 이거는 공집합과 B가 나오는 거니까 답은 그냥 B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로 나와야 정답인 거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문제까지 해결을 해봤고, 다섯 번째 보기까지 검토를 해봤고, 예, 답은 4번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칭차의 기본적인 성질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이런 처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요거까지 정확하게 공부를 해두시고요. 저는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집합 XY에 대해서 X 대칭차 Y 우리가 아는 대로 약속을 했고요. 전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80개이다. 그 다음에 A, B의 대칭차 집합을 했을 때 원소의 개수는 38개, B, C를 대칭차를 하면 50개, C, A를 대칭차를 하면 52개인데 지금 집합이 3개나 나왔거든요. 자, 3개 모두 교집합을 했을 때 원소가 몇 개입니까? 물었으니까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각 영역에, 자, 여기가 A고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는 D입니다, D. 내가 원하는 건 뭐냐? 이 G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몇 개일까? 이렇게. A, B, C, D, E, F, G를 모두 다 더하면 80개입니다. 그럼 얘는 뭐죠? A, B의 대칭차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A와 B의 대칭차 집합은 순수 A, 즉 A와 E, 그 다음에 순수 B, B와 F, 요 4개를 합친 게 요 38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문자가 그러면 여기선 7개가 나오고 식은 하나, 둘, 셋, 4개가 주어진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답은 안 나오는 건데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연립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요 A, B, C, D를 가지고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는 이렇게 7개를 모두 다 써가지고 너를 80개라고 썼고요. 줄 맞췄을 거예요. 자, A와 B의 대칭차는 A 플러스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BF죠. 그죠? B 플러스 F 이렇게 쓰고 요게 38개 이렇게 써볼 겁니다. 자, B와 C의 대칭차는 뭘까요? 자,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BC, BC, DE가 되겠네요. 그러면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는 50개. CA 이렇게 되겠네요. A, C, D, F
그러면 A 더하기 C, D 건너뛰고 F 는 52. 가만히 보시면은요. A 3번 나오죠. B 3번 나오죠. C 3번, D 3번, E 3번, F 3번. G만 한 번. 이게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정상입니까? 이렇게 문자가 똑같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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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이 G만 남을까요? 우선 제가 이렇게를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여기는 G가 있고 여긴 G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세 개를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 A 2개, B 2개, C 2개, D 2개, E 2개, F 2개가 되죠. 그러니까 요 세 개를 몽땅 다 더하게 되면 2배의 A, B, C, D 그 다음에 E, F까지를 몽땅 더한 게 됩니다. 이게 38, 52, 50. 자, 이렇게 더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요거 90 되나요? 90? 그럼 140 그러겠네요. 그죠? 짠 지우면 A, B, C, D, E, F가 7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70이니까 G는 당연히 10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가 조금 이제 설명이 장황할 수도 있고, 표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뤄야 될 집합들은 이런 형태의 집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매번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원소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게 좀 하기 싫죠. 그래서 연산 법칙을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정해놓고 외워서 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모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집합의 연산을 식으로도 처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런 부분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집합의 연산 법칙 두 번째, 좀 복잡한 형태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소의 개수까지 공부를 하시면 집합이 다 끝나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